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9월 18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어제 저희 형님 중국에서 형님 가족분들도 다 오시고 해서 오랜만에 저녁에 저희 집에서 다 같이 모여서 저녁 식사도 하고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굉장히 할 게 많습니다. 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웜의 독박도 많이 사랑해 주신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격려의 메시지, 응원의 메시지 보면서 정말 제대로 한번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바이오 특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오에 관련된 기사가 특히나 많아서 하는 김에 제가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바이오장이 좀 될 것으로 그런 느낌이 주가 움직임이 다 얘기를 해줍니다. 예. 시세는 시장에게 물어보라는 얘기처럼 그래서 뭘 알아야 액션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바이오 기사들을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암세포 잡는 유도탄 먹는 알츠하이머 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국 경쟁력 7부 능선을 넘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국경제 뉴 엔진 2부에서 한국 바이오의 경쟁력 시리즈 마지막 순서인가 봅니다. 지난달 11일 경기도 판교에 있는 바이오벤처 ABL 바이오 연구실 한 연구원이 피펫으로 항체와 약물이라고 표시된 두 액체를 섞고 있는데 이 액체를 분석기에 넣어서 항체 한 개당 약물 분자가 몇 개씩 붙어 있는지 확인했고 이수연 ABL 바이오 책임연구원은 항체에 약물을 몇 개 붙일지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신약 개발의 노하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바이오장에서는 한참 이 항체, 항원 뭐 이런 거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또 가물가물하죠. 네. 좀 더 읽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BL 바이오는 글로벌 시장에서 차세대 항암제로 주목받는 항체 약물 접합체 신약 개발에 집중하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ADC 방금 항체 약물 접합체 있잖아요. 이 ADC는 암세포만 콕 집어 죽일 수 있다. 예. 기존 항암제는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죽이는 이런 부작용이 있었죠. ADC는 암세포에만 붙는 항체에 항암제 약물을 붙여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한다고 합니다. 항체는 암세포 표면의 특정 항원에 결합하는 단백질이다. 마치 미사일 항체가 표적 암세포에 빠르고 정확하게 날아가 탄두 약물이 터지는 방식과 같다. 항체의 종류만 바꾸면 모든 종류의 암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네. 이 정도에서 저의 어설픈 바이오의 상식을 좀 말씀드리면 항체 우리가 그 백신 주사를 맞고 하면 항체가 생겨서 독감을 예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언제부턴가 암에 대해서도 암 치료가 어떤 케미칼 약품으로 암세포를 죽이는 것보다 우리 몸의 그런 항체 면역세포를 이용해 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항암제가 많이 연구가 되어 왔었고요. 그게 한 15년 된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 수지상세포 관련한 그런 췌장암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를 그때 만나보고 그러니까 거의 지금 20년이 다 돼간다 그죠? 우리 몸에 면역세포를 가지고 그런데
요 부분이 좀 더 우리가 타겟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최근에 SNS나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마케팅이 늘어난 이유가 타겟 마케팅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경제 유튜브의 뭐 3프로TV 같은 경우도 뭐 815 등등 그런 그런 경제 유튜브에 경쟁 관련된 뭐 증권사 광고라든지 그게 낫지 네이버에다가 그냥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비싼 돈 주고 마케팅 하는 것보다는 타겟 마케팅이 효과적인 것처럼 암 치료도 효과적으로 아예 암 세포에만 딱 붙어 가지고 항체가 작용을 해서 암을 치료하게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방금과 같이 표적 암세포의 미사일 암세포를 죽이는 미사일이 항체라는 거죠. 네. 그렇게 날아가서 약물이 딱 암세포에 빵 터지는 이런 식의 치료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원은 그 몸에 들어오는 나쁜 물질들 뭐 이런 것들이 다 항원이라고 보면 되죠. 네.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몸에 들어온 나쁜 물질, 저도 뭐 알레르기 같은 게 뭐 심한 경우 그죠? 알레르겐이라고 하는 그런 알러지를 유발하는 그런 물질이 들어왔을 때 몸이 저거는 나쁜 세포인데 하면서 들어가서 뭐 콧물을 분비시켜서 씻어내려고도 하고 몸이 여기 열이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항원이 나쁜 게 아닌데 아니면 항원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런 작용을 하는 걸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가지고 면역 세포가 좀 잘못 작동을 하는 거죠. 요까지가 저의 어설픈 상식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박전무 그거는 아니야. 거기서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실 분, 우리 또 의료계에 계신 분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은 또 댓글로 상세한 또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마지막 단락, 한국 바이오 경쟁력은 미국, 유럽 등 세계 강국과 비교해서 아직 격차가 크다. 하지만 부가가치가 큰 신약 분야에 집중 투자하며 빠르게 격차를 줄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혁신 신약 개발력은 기술력은 미국을 100으로 했을 때 77 수준이다. 요 부분도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참 정말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의대로 가셨고 그리고 거기서 또 신약 개발하러 많이 또 창업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우리나라의 바이오텍이 지금의 반도체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게 궁금했는데 77 수준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100으로 했을 때. 바이오계의 한 관계자는 ADC 같은 신기술은 선진국도 아직 10년 정도 투자한 상태여서 한국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했네요. 제2의 모더나 꿈꾸는 국내 바이오 제약사. 지금까지 한국에서 개발된 신약은 36개다. 매년 40에서 40에서 한 50개 정도 신약이 판매 승인을 받는 미국, 유럽과 비교하면 초란 규모다. 그나마 국내 업체 신약 대부분은 내수용이다. 하지만 바이오 산업에 돈이 몰리면서 기술력이 쌓이자 국내 업체들도 글로벌 혁신 신약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신약마다 천문학적인 시장 잠재력이 있는데 신약 하나만 개발해도 mRNA 백신으로 세계적 기업이 된 모더나처럼 대박을 칠 수 있다는 것이다. ADC의 경우 지난해 59억 달러, 한 7조 8천억에서 2026년 되면요. 130억 달러, 한 17조 수준까지 성장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레고캠 바이오는
한국 기업 중 ADC 분야 선두주자로 꼽힌다. 예, 참 4, 5년 전에 뭐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 뭐 이런 거 다 봤었는데 다 까먹었네. 레고캠 바이오는 한국 기업 중 ADC 분야 선두주자로 꼽힌다. 제가 다 까먹었네 라고 말씀드리면서 언제부턴가는 제 머리에 이제 용량이 한계에 도달해서 뭔가 새로운 지식을 보잖아요. 그러면 덮어쓰기 하는 느낌이 들어요. 기존의 데이터들이 지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뭐 최근에 2년 반, 3년 코로나 직후부터 사람도 한 3,000명 이상 만나다 보니까 기존에 알고 지냈던 옛날 친구나 후배나 선배들이 자꾸 지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용량을 526GB 뭐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늘리고 싶은데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뇌세포도 계속 죽을 거니까 계속 덮어쓰기를 하고 있는데 내 용량은 계속 줄어들어서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더라고요. 이 뇌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이가 드셨는데도 50대, 60대에도 보면 아주 근육질의 분들이 계시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차이인데 30대, 20, 30대에도 뭐 근육 없이 이렇게 비만한 사람들도 많듯이 이게 체력, 정신력 이런 것도 많이 쓰면 뇌도 많이 쓰면 뇌 자체를 엄청난 근육질의 그런 모습으로 뇌를 관리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나이가 든다고 해서 뭐 보면 100세, 103세 되셨죠. 김영석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보면 글을 읽어보면 와 아직까지도 정신이 참 맑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계속 뇌 운동을 하셔서 그렇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좀 덮어쓰기 하는 느낌은 들지만 용량 자체를 끊임없이 책을 읽고 신문을 읽고 또 그걸 갖다가 끄집어내는 연습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렇게 연습을 하면 뇌가 아무래도 우리가 전체 뇌를 쓰는 게 뭐 5%인가 밖에 못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동안 쓰지 않는 뇌를 끄집어내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굴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알츠하이머와 비만 등 만성 질환을 정조준한 기업도 있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레고캠 바이오 이거 방금 안 읽었죠? 네, 레고캠 바이오 다시 읽겠습니다. 이 레고캠 바이오가 ADC 분야 선두주자로 꼽히는데 항암제를 암세포에 붓는 항체와 결합하는 링크 기술을 이용해서 암젠과 타케다 제약 등의 기술 수출을 했네요. 이들이 모두 신약 개발에 성공할 경우 레고캠 바이오가 받는 기술료만 54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요. 좀 이따가 한번 검색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삼성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 투자를 받은 에임드 바이오는 내년부터 악성 뇌종양과 방광암에 효능이 있는 ADC 혁신 신약 후보 물질인 AMB302에 대한 임상 1단계를 시작할 예정이네요. 임상 1단계라고 합니다.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꿔 환자가 스스로 주사를 놓을 수 있게 한 알테오젠도 해외 대형 제약사들과 연달아 계약을 맺고 있다. 피하층의 히알루론산을 분해해 약물이 체내로 흡수되는 통로를 만드는 기술이 핵심이다. 그리고 알츠하이머와 비만 등 만성질환을 정조준한 기업도 있는데 아리바이오는 지난달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경구용 알츠하이머 치료제 AR-1501의 글로벌 임상 3상 승인을 받았네요. 임상 3상에 들어갔네요. AR-1501은 신경세포 사멸을 막고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타우 단백질을 제거하면서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하루 한 알로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어서 편의성이 높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HLB 제약은 최근 살 빼는 주사로 주목받고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GLP-1. 요것도 이제 신문 기사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익숙해졌다, 그죠? 네, 살 빼는 약.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GLP-1의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개발하고 있네요. 주사 한 번만으로도 약효가 한 달 이상 지속되게 하는 것인데 이걸 롱 레스팅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글로벌 시장을 장악한 덴마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는 매주 맞아야 하는데 이게 한 번 주사로 한 달을 지속되게 해준단 말이죠. 현재 글로벌 시장을 한미약품도 내년부터 차세대 비만 치료제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는데 지방 감소 효과를 높이거나 체중 감소와 근육량 증가 효과를 내는 등 다양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해서 환자 비만 정도에 따라서 치료제를 골라 쓸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내용들을 여러 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죠? 계속 이제 바이오 기업에 대한 부분이 나오니까 이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제2모더나 꿈꾼다 글로벌 혁신 신약 100조 시장 쟁탈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 뉴엔진 2부 5회에 걸쳐서 AI 반도체, AI 양자 컴퓨터, 로켓 위성, 로봇, 바이오 등 한국이 꼭 뛰어들어야 할 미래 첨단 산업 분야를 본지는 조망을 해왔는데 다음 달 개최되는 3부에서는 3부도 안 해요.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 한국의 방산산업, 갈수록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소부장 산업과 농업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스마트팜, 수소경제, 생태계 등에서도 살펴본다고 합니다. 기대되네요. 인류를 구원할 바이오 혁신 신약 기술들 해서 그림으로 나오는데요. 디지털로 뇌 복제, 뇌 신경망을 전자회로처럼 구현을 해서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 진단과 치료에 활용을 한다는 거고요. 디지털로 뇌를 복제. 두 번째는 mRNA 백신 치료제, DNA의 단백질 합성 관련 유전 정보를 담아서 세포로 전달하는 mRNA 메신저 리보핵산입니다. 활용해서 몸속에서 바이러스 공격할 맞춤형 항체 생산. 세 번째는 암세포만 골라 잡는 항체 약물 접합제, ADC. 요 부분이고, 그 다음은 불량 DNA 잘라내는 유전자 거의. 요것도 되게, 이게 카티였나요? 질병이 일으키는 특정 유전자를 잘라내 교체해서 맞춤형 치료제를 생산하고요. 생체시계에 돌리는 역노화, 줄기세포 등 신체의 늙은 세포를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재프로그래밍 기술, 이런 것들이 인류를 구원할 바이오 혁신 신약 기술들입니다.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의 바이오 스타트업인 엘비스 실험실에는 병원용 침대와 작은 헬멧이 있었다. 사람이 헬멧을 쓰고 누우면 인공지능이 뇌파를 분석해서 신경망 지도를 만들어주네요. 뇌 어디에 이상이 생겼는지 정확히 짚어낼 수 있어서 알츠하이머 같은 난치성 신경질환 진단과 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13년 엘비스를 창업한 이진형 미 스탠포드대 교수님, 안 그래도 제가 지금 방금 읽으면서 스탠포드대의 그 한국 여자 교수님이 이런 거 하셨는데 했더니 바로 그 교수님이네요. 2013년에 엘비스를 창업하셨네요. 가상현실의 신경망을 구현하면 실시간으로 신약의 작용 방식과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뇌전증 진단을 시작으로 알츠하이머, 수면 치료 등으로 영역을 넓힐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 교수의 연구는 글로벌 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각광받는 신약 개발 접근법이고요. 지금까지 기업들은 신약을 만들기 위해서 물질 합성에 집중을 했다. 화학물질 수만 수십만 개를 만들어 일일이 실험을 했는데 10년이 넘는 기간이 1조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성공 확률은 10%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 교수의 신경망 지도 같은 원천 플랫폼을 만들며 신약 개발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네요. 신경망 지도와 유전자 치료, 세포 프로그래밍 같은 신기술을 이용해서 신약 개발의 효율성과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뇌, 유전자 정보를 토대로 개발하기 때문에 복제약도 만들기 어렵고요. 혁신 신약, first in class라고 하는 세상에 없던 이 혁신 신약 시장은 2030년 100조 원 이상으로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시장 규모 전망 딱 나오네요. 요즘 저희 웜의 신박을 보시는 기자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서로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박세익 전무가 저렇게 어떤 데이터를 좋아하고 그러는구나. 뭐 꼭 저뿐만 아니라 그죠? 구독자들이 저런 데이터들을 원하구나라는 부분을 아셔서 그런지 요즘은 이 시장 규모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데이터를 찾아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시장 규모가 21년도에 2,972억 달러.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조 됩니다. 400조 됐는데 지금 2030년 되면 8,561억 달러. 와, 천조가 되네요. 천조 시장이. 엄청나다 그죠? 1,100조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 바이오 붐이 불면 또 걷잡을 수 없습니다. 워낙 이제 시장도 크고 전 세계가 지금 노령화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노령화되면 근데 베이비 붐 세대를 지나면서 기존에 저희 아버지, 저희 삼촌, 저희 형님들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하신 분들은 저희 윗세대 분들은 아무래도 뭐 취직도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세대이셨기 때문에 또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소비를 할 여력이 많으신 거죠. 근데 이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어디에 제일 소비를 많이 할까 보면 결국은 다 이제 병원 가서 소비하는 겁니다. 임플란트부터 해가지고 건강검진 여러 가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성장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오를 어렵지만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복제약 만들 수 없는 혁신 신약에 몰리는데요. 현재 바이오 업계의 최대 화두는 중요한 단어 나왔네요. 바이오 업계의 최대 화두는 mRNA 백신이다. mRNA 메신저 리보 핵산은 DNA의 유전 정보를 복사해서 단백질을 생산하는 공장인 리보솜이라는 세포 내 기관에 전달한다. 미국 바이오 기업 모더나나 독일 바이오엔테크는 mRNA의 성질을 역이용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에 정확히 결합하는 항체 단백질을 생산하는 백신을 개발했죠. 유전 정보만 있다면 원하는 형태의 단백질을 뽑아낼 수 있는 mRNA 특성을 활용해서 우리 몸을 하나의 제약 공장으로 만든 것인데요.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바이오엔테크와 모더나는 각각 2008년, 2010년에 설립된 신생 업체인데 100년이 넘는 제약사들이 시도하지 못한 혁신을 해냈다면서 똑똑한 원천 기술이 있으면 얼마든지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네요. 그러네요.
근데 모더나도 2010년에 설립됐군요. 그전에는 뭐 하는 회사인지 전혀 이름도 못 들어봤다가 그죠? 예, 코로나 때 알게 됐는데 네. mRNA는 엔데믹 이후 더 각광받고 있다. 그래요? 모더나의 성공을 지켜본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mRNA 기술을 활용해서 암, 심장질환, 자가면역질환 등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고요. 화이자는 내년 상용화를 목표로 mRNA 독감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요. DNA에서 특정한 유전자를 떼었다 붙일 수 있는 유전자 가위를 활용한 신약 개발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은 병을 일으키는 불량 유전자 대신에 정상 유전자를 넣는 방식인데 미국 벌텍스 세라피틱스가 공동 개발한 빈혈 치료제 엑사셀은 FDA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판매 허가가 나오면 세계 첫 유전자 가위 신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FDA 심사를 또 기다리고 있네요. 네, 주요 글로벌 바이오 기업 신약 개발 현황 해가지고 그림이 쭉 나오는데요. 모더나, 화이자, 다이치 상표,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항체 약품, 약물 접합체 AD 시장 세계 1위네요. 이 AD 시장 세계 1위가 다이치 상표라는 일본 회사입니다. ADC 신약 2개 임상 개발 중이라고 하고요. 바로 옆에 또 일본 에자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카네맙 미1에서 판매 승인 그리고 병 진행 속도를 27%나 늦춘다고 하고요. 그리고 노바티스가 스위스의 노바티스 세계 최초 면역 항암제 면역세포 유전자 바꿔서 암세포만 공격하는 신약인데 킴리아를 지금 개발 중이고요. 그리고 노버노디스크는 비만 치료 주사제 위고비와 삭센다로 유럽 기업 시총 지금 1위고 사노피도 얘기 많이 있었었죠. 우리나라 기업 한미약품이었나요? 어디 사노피에다가 기술 수출하고 사노피 프랑스 기업입니다. 파킨슨병 등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 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회춘 사업도 각광인데 신체 세포를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재프로그래밍 기술 개발도 활발하고요. 일본 교토대 야마나카 신야 iPS 세포연구소장은 지난 2006년 쥐를 대상으로 피부 세포에 4가지 유전자 조절 인자를 주입해서 인체의 모든 세포로 자라나는 원시세포 배아줄기세포로 되돌리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후 이를 기반으로 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바이오 기업 제넨텍은 지난해 건강한 중년 생쥐에게 장기간 세포 역분화를 시도해서 피부와 장기를 젊은 생쥐와 같은 상태로 바꾸는 데 성공을 했네요. 그래요? 제프 베이조스가 투자한 엘토스랩은 장기와 세포의 생체 시기를 되돌리는 항노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네, 하여튼 잘 돼가지고요. 우리가 120세, 150세까지도 좀 젊게 그냥 수명만 이렇게 연장하는 게 아니라 김영석 교수님 같은 분들이 뭐 한 50대로 이렇게 변해서 그런 분이 오래오래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바이오 기술이 개발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코로나 끝나자 바이오 관심이 급냉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RNA 전문가 김빈내리 그리고 이혁진 교수 우리나라에서 제2의 모더나가 나올 수 있을까? 국내 최고 리보핵산 RNA 전문가인 김빈내리 서울대 교수와 이혁진 이화여대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관심이 급락한 것이 우려스럽다라고 얘기하고요. 마이크로 RNA, mRNA 분야 세계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김빈내리 교수는 이 분야 최고 권위자신가 봅니다. 바이러스 연구의 어려움 중 하나는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만 지원이 활발하고 감염병 사태가 지나가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지원이 사라진다는 점이라면서 평상시에 미리 기반을 닦고 인력을 양성하며 준비해야 언제 올지 모르는 감염병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고 되어 있는데요. 주식시장의 역사를 이렇게 공부해 보다 보면 야, 이거 6년마다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네 이런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엔데믹으로 갔지만 자세히 보시면 2003년도에 코로나 사스, 2009년도에 신종플루, 2015년도에 메르스. 그래서 저는 2021년도에 바이러스 사태가 올 줄 알았는데 2019년 말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져가지고 코로나 19 우한이라고 하면 중국이 좀 싫어하는데요, 그죠? 2020년 한 5년 만에 발생을 했고요. 2020년에서 6년 다음은 2026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또 온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놔야 됩니다. 2026년, 25년, 24에서 25년 넘어갈 때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모더나의 급성장을 현장에서 지켜본 이 교수는 모더나의 경우 특수한 상황에서 정부의 집중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가능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연구자들이 위험 부담이 있는 연구에도 도전하도록 과감한 투자가 있으며 그 속에서 옥석 가리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전문가는 모두 RNA 기술이 바이러스를 넘어서 암, 남치병 등을 해결할 새로운 치료제로 각광받고 있는 만큼 국내 바이오 기업도 공격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했고요. 김 교수는 국내에는 아직 RNA 연구 인력이 규모가 작고 팬데믹 이전에는 mRNA 관련 회사도 없었다면서 바이오 분야 인력 양성에 적극적인 투자가 시급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바이러스 역사 그 전에도 뭐 많습니다. 에이즈 바이러스가 1983년 전후로 그죠?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홍콩 플루도 있고 뭐 많습니다. 한번 쭉 보시면 말라리아 뭐 이런 쪽으로도 있고요. 네, 그래서 바이러스 다음 사태가 생겼을 때도 이러한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가 뭐 멸망할 것처럼 그런 공포감은 안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공포감 속에서 모든 위기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때도 2020년을 잘 기억하셔서 주식 투자로 크게 돈을 벌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성바이오랑 셀트리온, 롯데바이오의 TSMC가 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약 2조 원을 투자해서 인천 제2 바이오 캠퍼스에 짓고 있는 5공장, 벌써 5공장이네요. 생산 규모가 18만 리터고요. 완공 시기를 오히려 5개월가량 앞당기기로 했네요. TSMC가 지난주에 장비 납품을 좀 천천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국의 반도체 주식들이 빠졌는데 오히려 삼성바이오는 완공 시기를 5개월 앞당기기로 했답니다. 올해 4월 착공한 이 공장의 완공 예정 시기는 당초 25년 9월이었는데 4월로 변경이 됐고요. 준공 시기를 앞당기기로 결정한 것은 글로벌 바이오 위탁 개발 생산 CDMO입니다. 네. CDMO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빨리 공장을 짓고 수주를 많이 할 수 있느냐에 시장 주도권이 달려 있고요. 이 공장이 완공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연간 78만 4천 리터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돼서 세계 1위 기업 자리를 굳힌다고 합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바이오 시장에 잇따라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데 반도체, 자동차 등 기존 주력 사업들보다 훨씬 더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진 바이오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이고요. 삼성과 셀트리온이 주도하는 이 CDMO 사업에 롯데가 가세했고 롯데바이오로직스가도 송도에 아마 공장을 지었었죠. 그리고 SK와 GS, LG, CJ는 아예 신약 개발에 지금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세계적 바이오 클러스터가 된 송도라고 되어 있고요. CDMO는
의약품 생산 시설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고객사의 위탁을 받아서 의약품을 대신 개발도 해주는 게 바로 CDMO죠. 생산만 해주는 거는 CMO고요. 반도체로 치면 파운드리에 해당됩니다. 비용 절감과 개발 효율을 추구하는 바이오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CDMO 산업도 급성장하자 앞서 바이오 투자를 시작한 삼성이 먼저 CDMO에 눈을 돌렸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CDMO 역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자체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블록버스터 의약품인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히드리마를 출시한 삼성바이오 에피스는 최근 바이오젠의 바이오시밀러 복제약 사업부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CDMO 기업들의 근거지인 인천 송도는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와 같은 세계적인 바이오 허브로 성장을 하고 있고, 셀트리온 관계자는 고가이면서 유통기한이 짧은 바이오 의약품은 빠른 배송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공 물류가 필요하고 물과 전력 인프라도 중요한데 송도는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췄다고 합니다. 특히 교육과 생활 여건이 처음부터 잘 설계돼서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는 데도 유리하다고 합니다. 지금 동양 최대의 외국인 학교가 송도에 체두익이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송도에 많은 그런 바이오 이런 고급 인력들이 가려고 해도 거기는 교육 시설이 안 좋아서 이러면 못 갈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송도에 그렇게 외국인 학교까지 있고, 그 병원도 국제병원도 한다라고 예전에 했었는데 그 국제병원은 어떻게 되고 있나 모르겠네요. 네. 나머지 기사는 한번 쭉 신약 개발 도전하는 대기업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스턴과 레버쿠젠 도시 전체가 바이오 클러스터다라고 돼 있는데요. 방금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급성장하는 바이오 산업은 세계 곳곳에서 도시 전체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탈바꿈시키고 있는데요.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이 세계적 바이오 클러스터로 꼽힙니다. 매사추세츠 바이오 협회에 따르면 21년 기준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는 5,500만 평방피트, 약 1,546만 평이네요. 와, 엄청나네요. 이곳에는 화이자도 있고 사노피, 노바티스, 다케다 등 주요 글로벌 제약사를 포함해서 크고 작은 생명과학 기업이 1,000개나 밀집해 있고요. 보스턴에는 하버드와 MIT 등 주요 대학과 연구기관, 병원들도 함께 있어서 신약 연구개발, R&D부터 임상까지 신약 개발의 전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네요. 비즈니스 인사이드는 보스턴은 항암 치료와 희소 유전 질환 치료, 유전자 편집 도구인 크리스퍼 등 최첨단 기술이 발전한 곳이라고 평가를 했고, 보스턴에 지금 현재 10만 6천여 명의 생명공학 연구자들이 근무하고 있답니다. 보스턴이, 미국에는 실리콘밸리, 저쪽은 그죠, 산호제 밑에 IT 빅테크들이 있는 실리콘밸리가 있다면 이쪽에는 보스턴은 바이오테크가 핵심이네요. 마지막 기사는 세계 최고 암병원 삼성 서울병원 5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사는 따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웜의 신박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번 한 주도 행복하고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